베토벤은 1812년 불멸의 연인에게 세 통의 편지를 남겼어요. 이 편지에는 내 불멸의 연인, 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을 간직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죠. 안녕하세요. 음악을 그리는 남자, 음악 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음악의 거장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삶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고통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작품 속 감정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 독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 반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베토벤에게도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아들을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기에 매우 혹독한 방식으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요한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도 베토벤을 깨워 피아노 연습을 시키고 새벽까지 반복 연습을 강요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피곤한 상태에서도 실수할 때마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고 이는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 발현하게 했습니다. 베토벤은 1787년 17세의 나이로 비엔나를 처음 여행을 떠나게 되죠. 당시 비엔나는 음악의 중심지였고 그는 모차르트를 직접 만나고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실제로 비엔나에 도착한 후 모차르트를 만나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소년이 앞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모차르트에게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고향인 독일본으로 급히 돌아가야 했고 결국 모차르트와의 깊은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1792년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 베토벤은 다시 비엔나로 돌아와 요제프 하이든의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에게 화성학과 대위법을 가르치며 고전주의적인 음악 이론을 전수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이든은 보수적인 스타일을 선호한 반면 베토벤은 보다 혁신적이고 감정적인 음악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든과의 수업 이후 베토벤은 알브레히츠베르거와 살리에리와 같은 거장들에게도 배우며 고전적인 형식을 익히는 동시에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이후로 그는 고전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강렬하고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 사랑, 열망 같은 깊은 감정을 담은 혁신적인 음악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베토벤의 이러한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는 예로 교향곡 3번 영웅이 있습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 고전주의 교향곡 형식을 따르고 있죠.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칭적인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화성, 형식미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곡에서 단순한 형식미를 넘어 영웅적인 열정을 강렬하게 표현했죠. 그는 고전주의가 요구하는 형식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한 인물이 고난을 이겨내고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첫 악장을 들어보면 웅장하고 힘찬 멜로디가 펼쳐지면서 마치 영웅이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첫 악장은 고전주의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감정의 강도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 악장에서 고통과 열정, 그리고 의지 같은 감정을 음악으로 표출해 그저 아름다운 음악에 머물지 않고 감정적 울림이 있는 음악을 창조해냅니다. 특히 두 번째 악장은 슬픔과 비극적인 느낌이 가득한 장송 행진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고전주의 교향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였죠. 마치 영웅이 겪는 상실과 고통을 담아내고자 하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베토벤은 원래 이 곡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을 영웅적 인물로 생각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곡을 썼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해서 헌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베토벤이 단순히 곡을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에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담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음악의 스타일, 감정 표현, 형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고전주의는 형식과 조화를 중시하고 낭만주의는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은 고전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감정의 깊이와 인간적인 열정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경계를 넘나들던 베토벤은 두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교향곡 5번은 첫 악장에서부터 짧고 강렬한 리듬으로 시작하며 마치 운명과 싸우는 듯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낭만주의 음악의 길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베토벤은 1802년 청각이 점점 악화되면서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을 감추고 있었는데, 음악가로서 청각 상실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견뎠죠. 의사들은 그에게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고, 그때 베토벤은 비엔나 근교의 작은 마을인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서 베토벤은 자신이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될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음악을 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절망과 고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죠.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 형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이 글이 바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유서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죠. 베토벤은 유서에서 자신이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고, 특히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청각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을 토로했죠.
베토벤은 유서에서 예술가로서 자신이 가진 사명감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의 예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썼어요. 예술가로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갈등을 표현했죠.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꿈꿀 수 없다는 슬픔도 토로했어요. 사랑이나 결혼을 통해 평범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고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죠.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고통을 모르기에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는 베토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유서를 쓴 후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죽음 대신 음악을 선택하게 됐죠. 이후 그는 청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교향곡 3번 영혼과 같은 혁신적이고 강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했습니다. 베토벤은 젊은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는 주로 자신의 피아노 학생이나 귀족 가문의 여성들에게 마음을 두었지만 신분 차이와 음악가라는 직업적 한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귀족 여성들에게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로 편지와 음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그가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비창에 담겨 있습니다. 비창 소나타는 짝사랑과 비극적인 감정을 잘 담아내고 그의 삶 속에 존재했던 이별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베토벤은 1812년 불멸의 연인에게 세 통의 편지를 남겼어요. 이 편지에는 내 불멸의 연인, 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을 간직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죠.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의 주인공을 요제핀의 브룬스비크 백작 부인으로 보고 있어요. 베토벤은 요제피네와의 감정적인 유대가 매우 깊었고 그가 요제피네에게 보낸 편지에는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진심이 그대로 녹아 있죠. 하지만 당시 사회적 관습과 신분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야 했어요. 요제피네와 베토벤의 관계는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복잡했어요. 요제피네는 귀족 사회에서 음악가와의 사랑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사회적 압박에 의해 귀족 남성과 결혼했죠.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다시 베토벤과 재회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발트슈타인과 열정 소나타는 요제피네에 대한 열정적이고도 애절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베토벤이 그녀에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베토벤은 한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테레제 말파티라는 젊은 귀족 여성입니다. 그는 테레제에게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을 헌정하려 했지만 이 곡이 그녀를 위한 곡인지 정확하지는 않죠. 그는 편지로 프로포즈까지 했으나 그녀의 가족이 음악가인 베토벤을 반대했기 때문에 끝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베토벤의 삶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또 한 번의 사랑을 잃고 말았죠. 베토벤은 사랑의 상처가 깊었던 만큼 그 감정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해냈어요. 그의 월광 소나타와 비창 소나타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만든 곡으로 그가 겪은 슬픔과 열망이 깊게 담겨 있죠. 월광 소나타는 조용히 흐르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이 느껴지며 비창 소나타는 애절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곡이에요. 그의 사랑은 언제나 외로움과 상처로 남았지만 이로 인해 더 감동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죠. 또한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도 그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해냈습니다. 1824년 첫 공연에서 베토벤은 무대에 섰으나 청중의 뜨거운 환호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 후 연주자가 그를 돌려세워 관객의 환호를 보게 해주었고 그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 장면은 베토벤이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한 순간이자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잃은 이후에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그의 신분과 예민한 성격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테레제 말파티와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베토벤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더욱 사랑과 결혼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조카인 카를 판 베토벤을 친아들처럼 돌보며 애정을 쏟았어요. 베토벤의 동생인 카스파르 안톤 카를 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 베토벤은 조카를 직접 양육하려 했고 법적으로 양육권을 얻기 위해 오랜 소송까지 벌였죠. 하지만 카를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어려웠고 베토벤의 기대와 달리 조카는 그의 뜻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조카와의 관계에서 실망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의 고독감은 더 깊어졌죠. 베토벤은 청각상실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특히 말년에는 소화불량, 간질환, 복통 등 여러 질환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졌죠. 그럼에도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현악 사중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계속해서 작곡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예술 세계가 끝까지 혁신적이고 깊은 감정 표현을 추구했음을 보여주죠. 베토벤은 1827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간 질환이나 알코올성 간염, 납중독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죠.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에는 약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만큼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이미 전 유럽에서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받고 있었고 그의 죽음은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베토벤은 겉으로는 괴팍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기에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예술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가 남긴 편지와 음악은 사랑과 예술이 지닌 강력한 힘을 전해주며 시대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전합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졌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을 그리는 남자 화이트헤드의 음악 그림이었습니다.